안녕하세요. 바른보험TV입니다. 자, 오늘은 뇌혈관 진단비 얼마나 가입할까?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 소개 먼저 드리겠는데요. 보험 전문가 바른보험TV와 함께 하세요. 저는 현직 손해사정사고요. 재물, 배상, 또 신체, 상해 질병 후유장애 전 종목에 가까운 현직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리고 주요 경력으로는 D 손해보험, D 손해보험사에서 화재 배상 책임, 근제보험 경력, 실무 5년, 또 질병, 상해 사망,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 실손 의료비 실무 경력을 또 가지고 있고요. 또 영업관리, 의정부 사업단, 성동 사업단에서 지점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뇌혈관 진단비인데 여러분 3대 진단비라고 아시죠? 암 진단비, 뇌혈관 진단비, 그리고 심장 관련 진단비. 왜냐하면은 우리 한국인의 사망 3대 원인이 암, 그 다음에 심혈관, 뇌혈관 세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보험으로 커버해야 될 필요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뇌혈관 진단비인데, 이 뇌혈관 질환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뇌출혈은 뭡니까? 뇌출혈은 혈관이 이렇게 막혔다가 터집니다. 혈관이 터져가지고 이제 피가 혈관 밖으로 새어나와서 그만큼 정말 심각한 어떤 상황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지주막하 출혈, 거미막 및 출혈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I61 내내 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이 있고, 이 그거보다 큰 범주가 뇌졸중 진단비라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이 뇌출혈을 포함해서 뇌경색은 여기 보시면은 혈관이 이렇게 그 혈전에 의해 가지고 막힘으로써 해당 관련 이 혈관에서 피를 공급하는 뇌 부분에 경색이 온다. 피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죽는 거죠. 그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리고 I65하고 66은 뇌 전 동맥의 폐쇄 및 협착, 대뇌 동맥의 협착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 혈전이 막히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이렇게 혈관이 그런 피 플러그가 형성돼가지고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황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뇌졸중에 포함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 뇌출혈, 그리고 뇌경색, 뇌혈관 협착을 포함해가지고 기타 뇌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그런 모든 뇌혈관 질환을 의미하는 것이 가장 넓은 이제 범위로 보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사진에서처럼 이렇게 뇌 사진에서 보면 이렇게 뇌경색이 발생해 가지고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부분이 있죠. 이게 이제 뇌경색이 발생한 부분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옆에 면책되는 경우는 보면은 이제 특별한 이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특별한 증상 없이 정기 검진에서 어떤 뇌혈관 질환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뭐 오래된 뇌경색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영상 검사 결과 특이사항도 없고, 병력, 뭐 고혈압이나 당뇨도 없고, 신경학적 증상, 마비 증상이나 힘 빠짐 증상 이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병원이나 의원에서 뇌경색이나 뇌혈관 협착으로 이렇게
판단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이렇게 이제 면책이 됩니다. 면책. 그래서 부책되는 경우는 이렇게 명확하게 나오고, 면책되는 경우는 이렇게 깨끗하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약관을 보시면 약관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뇌혈관 진단의 진단 학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 병원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국외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고, 병력, 그러니까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그 다음에 신경학적 검진,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안면마비 같은 게 오거든요. 이제 뇌경색이 오면은 안면마비가 옵니다. 그리고 그 또 한쪽 힘이 쭉 빠진다든지, 그리고 아까 그 MRI 영상처럼 그렇게 뇌경색, 머리에 이제 뇌경색이 이렇게 어느 한 부분에 이렇게 허옇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온다. 그런 그 검사를 기초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단서에는 분명히 진단이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청구를 한다는 거죠. 보험금 달라, 뭐 1,000,000원 달라, 1,000,000원 달라, 이렇게 해도 이런 약관을 근거로 해서 이제 면책을 시킨 경우가 꽤 있어요. 저도 그런 업무를 직접 했었기 때문에 또 면책 통보도 많이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거는 이제 받을 때도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보험으로 커버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뇌동맥류 아시죠? 뇌동맥류는 이제 I67인데, 이 뇌동맥류는 뇌혈관 중에서 이렇게 꽈리처럼 이렇게 툭 튀어나와서 하나의 어떤 주머니를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터지면은 뇌출혈이 된다는 거죠. 뇌출혈. 그런데 이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 진단비가 있었고, 뇌혈관 진단비가 있었는데, 이거는 아직 뇌출혈은 아니죠.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뇌경색도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주머니는 생겼지만, 뇌경색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혈전이 생겨가지고 혈관을 막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막아야 되는데, 이거는 막은 거 아니고 하나의 또 다른 주머니가 생긴 거기 때문에, 뇌졸중 진단비도 안 된다. 보상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보상되는 경우는 뇌혈관 진단비만 보상이 된다. 이런 거 옛날에 이렇게 4,000,000원씩 가입이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MRI 찍어서 확인되면 4,000,000원 이거 무조건 나갑니다. 무조건 나가는 거죠. 이 뇌동맥류에 대한 수술 방법은 코일 섹션술, 그리고 클립 결찰술이라는 게 있다. 클립 결찰술은 뭡니까? 뇌 뚜껑을 열죠. 개두술이라고 하는데, 뇌에 이제 머리 뼈를 일부 이렇게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혈관을 찾아서 이렇게 그 혈관에 그 빨래집게 찝듯이 클립을 결찰한다 해서 클립 결찰술이고요. 이건 개두술에 해당이 되고, 이거 코일 섹션술은 뭐냐면 이제 그 허벅지 이렇게 그쪽으로 혈관으로 이 뇌혈관 조영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혈관을 따라서 이런 긴 이렇게 그 줄을 넣어가지고 이 머리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이런 코일을 이렇게 그 주머니 모양에다가 코일을 철사처럼 완전히 이거를 빽빽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쪽으로는 이제 혈액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개두술이 아니죠. 머리 뼈를 깎아내가지고 뚜껑을 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혈관을 통해가지고 뇌까지 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만약에 터져버리면 이제 뇌출혈인데, 이제 지주막하 출혈을 보통 되는데, 지주막하 출혈되면은 사망률이 제가 알기로는 약 50%예요.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면서 매우 정말 위험한 상황, 산다 해도 이제 심장 후유증, 그런 ADLS라 그래가지고 일상생활 동작 제한이 심각하게 오기 때문에 이런 수술까지도 해야 됩니다. 이게 확인되면. 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뇌혈관 관련 담보 가입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보상받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를 해야 된다. 뇌출혈 담보는 너무 받기가 힘들어요. 출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체 뇌혈관 질환이 100으로 본다면은 그 중에서 뇌출혈은 10%밖에 안 돼요. 10%. 그러니까 가입하지 마세요. 뇌출혈 담보. 뇌혈관 진단비 담보로 가입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가입 최소 금액은 최소 2천만 원은 가입을 해야 되고 여유가 되면은 4천만 원 정도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보험료가 약간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야 되고 보험회사를 달리해서 가입하세요. 왜냐면은 보상 금액이 커질수록 보험회사는 이게 맞냐 틀리냐를 철저히 조사하고 또 안 주려고 어떻게든 노력을 합니다. 그게 한 2천만 원 넘어가면은 2천만 원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수월하게 나가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 되면 정말 또 최대한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나눠서 두 개의 보험사로 나눠서 가입하면은 따로따로 오니까 이 보험사는 2천, 이 보험사는 2천이니까 그만큼 집중적인 조사를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혈관 건강 수칙입니다. 비만 아시죠? 요새 보니까 뉴스에 이제 암도 비만하면은 이제 암도 많이 걸린다 그래요. 그래서 표준 체중을 유지한다. 그리고 금주 금연 다 아시는 부분. 적절한 신체 활동. 하루에 만보 걷기. 저도 만보 걷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리고 온 가족이 싱겁게 먹도록 한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동물성 지방, 돈가스 있죠? 튀김, 기름기 많은 것들 조금 자제해야 되고 채소, 해조류, 과일 많이 드시고 스트레스 너무 받으면은 그게 만병의 근원이니까 그리고 항상 긍정적으로 해피하게 살아면 그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혈압, 당뇨 관리는 철저하게 해주셔서 대사증후군 이런 거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자, 오늘은 뇌혈관 진단비 담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른보험TV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뇌혈관 진단비 담보 혹시 가입하거나 문의 있으신 분들은 이 위쪽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여기로 전화 주시면 제가 상담 진행해 드립니다. 또 청구했는데 이제 면책당한 거 있죠? 전 또 손해사정사이기 때문에 면책당한 거는 제가 의료 차트 모두 분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최대한.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지만 불이익하게 보험회사로부터 면책을 당했을 때 최대한 제가 다시 재청구를 해서 도와드리니까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